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밀린 학비를 달랬더니 동전 수백 개를 던졌다. 우리가 이제 최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권 침해 관련 사례를 계속 보고 있지만 유치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제목과 기사에 실린 사진을 함께 볼 텐데요. 밀린 학비 달랬더니 동전을 수백 개 던졌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동전이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19년이었는데요.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장기 체납된 학비 29,000원을 내달라고 학부모에게 요청을 하니까 학부모가 화가 나서 이 학비를 1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 수백 개로 준비한 뒤에 유치원 원장에게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욕설과 폭언까지 더해졌지만 이 원장은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기사에는 원화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끝에 휴직한 교사 이야기도 실려 있었고요. 통원버스가 본인 집을 먼저 지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거절하자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는 이야기 등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참 학비 밀린 건 부모의 책임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교권 보호 대책은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유치원도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국공립 유치원 교사 노조 역시도 유치원 교사도 논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2022년 작년부터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다 철저한 실태 파악해야겠고요.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학교 또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 부모들이 어떤 본보기가 되는 건지가 더 큰 교육이라는 걸 우리 부모들이 좀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신림역 그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요즘 길 가기가 무섭다 이런 분들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트라우마 호소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남녀노소 관계없이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휴대전화에 112를 미리 눌러놓고 걷는다라거나 이어폰도 끼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든 우산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는 경우도 기사에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요. 또 잇따라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니까 시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그 이어폰 끼고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더 불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신림동 일대 상인들도 피해가 좀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한 국밥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손님이 코로나 때보다 더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 편의점에서도 손님 발길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과 구청 측은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차량 순찰을 하기보다는 도보 순찰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이 불안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또 불안 정도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롭게 길을 걷는 것마저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챗 GPT가 한국인 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국내법 적용해서 제재가 또 이뤄졌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3월 20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챗 GPT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일부의 이름, 또 이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픈 AI가 서비스 속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우리나라 이용자 687명도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24시간 이내에 관할 기관과 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오픈 AI는 별도의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픈 AI 측에 과태료 처분 내린 거 우리 정부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첫 제재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오픈 AI 측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 AI 측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고요. 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현재 영문으로만 제공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수정을 권고했습니다. 네. AI 관련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제재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죠. 근데 이쪽에 치매를 뜻하는 단어가 좀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요? 맞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치매를 위한 두뇌 활동이라는 안내 편말이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최근에 러시아 관영통신 스푸트니크가 스레드 계정에 올린 영상 중에 한 장면을 딴 건데요.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를 앓고 있어서 관련 책을 찾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사실은 조작된 겁니다. 해당 장면은 2012년에 마트를 둘러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찍은 모습인데요. 실제 장면에다가 이 치매 관련 표지판을 합성해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건데 스레드 같은 경우는 새로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좀 예. 취약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은 국영 매체의 경우 프로필 옆에 국영 매체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이 스레드는 이러한 표시 기능이 없는데요. 가짜 뉴스를 활용한 선전 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레드가 트위터를 의식해서 성급히 출시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가 판치게 되면 플랫폼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타 측은 스레드에도 국영 매체 계정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SNS 이용자들도 조금 경각심을 갖고 또 게시물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몽탄 신도시 어딘가 좀 봤더니 지금 작은 글씨로 몽골 동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네, 일단 사진이 2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왼쪽을 보면 떡볶이, 어묵, 새우튀김 이렇게 한글로 메뉴가 적혀 있는 식당도 보이고요. 예. 또 오른쪽은 마치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 단지 같은 모습의 주택가도 보입니다. 둘 모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시내 곳곳에는 한국 편의점 브랜드가 위치해 있고 또 한국식 카페나 제과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몽골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 사이에서는 여기가 홍대 앞인지 아니면 몽골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그 몽골 여행 가는 그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 이런 소식도 좀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이면 약간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익숙해서 좋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네. 혹은 해외에 낯섦이 없기 때문에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몽골의 한국 문화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건 활발한 인적 교류의 결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으로 취업이나 혹은 유학을 오는 몽골인들이 많아졌고 한국살이에 적응한 세대가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한국 문화를 정착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드라마 아내의 유혹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시청률이 무려 80%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몽골을 마지막으로 갔던 게 6년 전인데 사진에 나온 이 둥지 포차에서 떡볶이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자, 몽골 떡볶이. 물론 뭐 우리 한국 문화가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는 몽골 고유의 문화나 또 풍경을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